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오늘 비트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좀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주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오릅니다. 지금 뭐 작년부터 최고의 악재를 뿌리고 있는 왜 리플이 오르고 있을까요? 이 정도 악재면 리플은 아예 그냥 한 600원대, 500원대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SEC 소송이 걸려있는 애가 오히려 오늘은 13%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고 있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그리고 김치코인 그리고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펌핑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는 흐름이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는 거 그리고 리플이 오르는 거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먼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시그널이냐,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이제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SEC에 소송이 걸려있는 애가 오늘 10%, 13% 지금 오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를 이유가 1도 없어요. 그 수많은 거래소에서 상패를 당한 코인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리플 XRP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방송 때문에라도 던지지 않고 그리고 뭐 추매를 한다던가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장 중에 가장 최고의 호재를 갖고 있는 애는 XRP 리플이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거나 아니면 리플을 꾸준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리플이 가면 같이 따라오는 동생이 있죠. 스텔라루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퀀텀, 이오스, 오미세고, 네오, 비트체인 다 아시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희망적인 시그널. 코인판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코인판이 제일 두렵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시황을 읽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전체 다 빨강, 전체 다 파랑.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시장이고요. 코인 전체가 다 빨강일 수는 없고 코인 전체가 다 파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오르는 애가 있으면 떨어지는 애가 있어야 정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42,600불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영상 찍고 아침 됐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어쨌든 리플이 소송 중에 있는 애가 저렇게 오른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EC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의 재상장만 하더라도 리플은 뭐 거의 투더문, 고우 투더문 금메달 감이죠. 지금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 타고 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 33,000불 시그널에 맞춰서 리플을 줍줍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공포에 죽은 것들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공포에 주었던, 공포에 매수를 했던 그 코인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주춧돌, 베이직, 기본이 깔립니다. 기본이. 웬만한 구간에서 추매를 하더라도 평단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에 어플을 지우지 말고 매수하라. 그리고 환희에 10% 20%는 항상 던져라.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기쁜데? 이렇게 올라? 이럴 때 20%에서 30%, 40%까지는 던져라 과감하게. 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20%에서 30%의 현금 이익을 챙기실 수가 있죠. 그냥 넉넉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갑자기 많은 펌핑이 들어와서 많이 오르게 되면 20%, 30% 정도는
충분히 던지셔가지고 현금 보유를 하시고 또 오르지 않은 코인을 또 매수를 하시고 그 코인이 또 오르면 과감하게 던지시고 이런 식의 패턴들을 4-5번, 6-7번 정도만 하셔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의 2배는 금방 생깁니다. 이런 트레이닝이 분명히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포에 매수하고 그런데 공포에 많은 분들이 욕을 하죠. 소주를 드시고 어플을 지우고 그리고 환희에 던져라. 다 던지지 마시고 적당량만큼 던져라 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51선을 약간 뚫고 있어요. 51선을 뚫으면 241선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1선은 46,800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1선을 안락하게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선은 46,800불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와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데일리 하들 오늘 기사입니다. 최고 분석가는 소송 후 XRP가 터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단점이 있다. 지금 뭐 전 세계 유명한 차티스트들 그리고 뭐 암호 분석가, 뭐 경제학자 다 모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차트 분석이라든가 얼마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유튜버라든가 차티스터들이 아주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티스트도 약간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나. 리플이 SAC와 간의 소송이 끝나면 XRP가 폭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그 전에. 이거는 정말 아닌 소리 아닙니까? 리플만 떨어질 리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리플만 단독적으로 떨어지겠어요? 지금 0.77달러 오늘 12% 올랐는데 0.5달러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이 차티스트는 지금 당장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유명한 차티스트 반대로 하는 게 차반꿀인가요? 그러면 차티스트가 말하는 반대로 가면 꿀이다. XRP만 단독으로 딴 애들 다 오르는데 XRP만 반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홀더분들이 그렇게 아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저 같은 유튜브들이 리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차티스트보다 리플 홀더들이 훨씬 더 똑똑하세요. 이런 차트를 보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차트로 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음모론이죠. 그리고 뭔가 조작된 그리고 계획된 기획된 그들의 시스템 하에 움직이는 게 뭐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이지 차트대로 갔으면 다 백만장자 됐겠네요. 느린 가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SEC 소송이 끝나면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XRP에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XRP는 본질적으로 규제가 명확한 유일한 암호화 자산이 될 것이다. 제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차티스트도 제가 한 말을 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죠. XRP 혼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이며 규제가 명확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유일한 암호화폐이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결제나 지불까지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놓은 XRP가 NFT에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커버를 해준다. 그리고 다시는 SEC에 끌려가지 않을 전세계 유일한 코인이다. 그러면 내가 기업가라면 어떤 코인을 쓸까? 내가 기업가라면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까?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만 하는 애를 갖다 쓸까? 그냥 NFT만 하는 애를 갖다 쓸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안에서 그냥 현금화까지 될 수 있는 애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얘가 CBDC가 될 수 있다는 코인이네? 그러면
뭘 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업 가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암호화폐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코인을 쓰시겠습니까? 1번 XRP, 2번 XRP. 두 개 다 고르시겠죠. 그냥 일반 대중들은 에이다가 뭔지 모르고요, 이오스가 뭔지 모르고요, 스텔라 루멘이 뭔지 모르고, 네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뭘까요? 그냥 깨끗한 놈 하나예요. 얘는 깨끗하구나. 얘는 갖다 쓰자. 다른 애들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도미노 현상이에요. 도미노 현상. 카카오톡을 제일 먼저 깔았던 유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유저들이 제일 처음부터 3천만 명, 4천만 명이 깔았을까요? 아니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카카오톡을 썼겠죠. 근데 이 시대를 이끄는 인플루언서들이 그걸 쓰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썼겠죠. 그리고 그들이 써보니까 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깔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의 도입은 결국 가장 IT 쪽에 선두주자인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쓰는데 그 밑에서 그 기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과 레벨을 맞춰야 되겠죠. 야, 내가 농협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니네 농협 통장들 만들어. 그러면 내가 농협 통장으로 보내줄게. 내가 수수료 물기 싫거든. 그러니까 농협 통장 만들어. 대기업이 농협 통장으로 거래를 한다는데 그 밑에서 하청받는 작은 기업들이 우리은행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효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규제 명확성을 띄워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공산주의인가요? 규제나 규율 없이 어떤 법칙이 생기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SEC와의 소송은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재예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SEC가 리플을 선택을 한 건. 근데 그 안에 숨은 또 음모론이 있잖아요. 분명히 CBDC, 세계준비통화, 미국의 엄청난 부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인류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에요. 다시 올 수 없어요. 이 얼마나 시대적 흐름을 맞춰가면서 그들이 뭔가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사건이 해결되면 XRP 가격이 절대적으로 터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듣고 뛰어들기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사건의 결과를 듣고 뛰어들기엔 너무 늦다. 분명히 일반인들은 가격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원 구간이에요. 5,000원에서 8,000원 구간.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 명확성,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할 것 같다는 시그널과 동시에 이제 그때 펌핑이 들어와요. 오리지널 펌핑이 그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5,000원, 6,000원 구간을 만드는 머니는 어떤 머니냐?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리플 홀더들이 어떤 착오를 하느냐? 진짜 오리지널 펌핑이 들어오기 전에 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4,000원, 5,000원 구간에서 던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000원 구간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아둔한 매도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날 펌핑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 5배 받네, 3배 받네, 2배 받네, 던져야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5,000원 구간까지 올리는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금액대고 5,000원 이상부터는 누가 투자를 하냐?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사건의 결과를 듣고 뛰어든다. 사건의 결과를 듣고 뛰어들기를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내기를 하고 있고 내기가 돈을 받고 XRP가 이기면 XRP는 급등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SEC의 몫이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 선택은 두 가지예요.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딴 걸 떠나서
XRP와 SEC 소송에서 XRP가 진다 아니면 이긴다죠. 자,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XRP와 SEC의 소송에서 XRP가 지더라도 XRP 혼자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10%에서 15% 내외예요. 그런데 XEC와의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무조건 10배 이상 봅니다. 저는 1달러 기준으로 10배 이상 봐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맞냐는 거죠. 어차피 복불복인데 모든 코인들이 어쨌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올라요. XRP 혼자 70% 80% 하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똑똑한 소비자는 리플을 얻는다, 리플을 깨닫는다, 리플을 매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대신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가실 거세요. 그러니까 꼭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구독도 뭐 누르시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 에너지가 얼마나 쌓이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에너지의 시그널은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뿐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 XRP의 호재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여러분들에게 신념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매도 매수 방법,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서가 없었지만 또 잔소리를 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